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이 책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는 물론이고 회고록에 거론된 국가들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미국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이후 회고록을 발표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은 그야말로 이례적인 일인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화장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존 볼턴 네. 뭐 대북 초강경파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북한에 대해서만 강경한 건 아니고 아니 다 강경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라크에 대해서도 강경하고 네.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하고 그러니까 왜 네오콘이라고요. 극단적인 맞아요. 초강경 보수 성향파들을 일컫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네오콘에 속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법무부 차관, 그리고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지냈고요. 조지 W 부시 1기 행정부에서는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2기 행정부에서는 주 UN 미국 대표부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외교 자문역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네. 보좌관에 임명되기 전에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임명 당시에 이제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도 국무장관 기용이 됐고, 그리고 볼턴 보좌관도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집권 2년차 외교안보팀이 초강경파 일색이 됐다. 뭐 이런 분석이 그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도 별로 그렇게 인연이 좋진 않아요. 사실 네. 뭐 북미 제네바 합의 그거 깨는데도 네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네. 지금 뭐 하노이 노딜에도 결정적인 역할도 했다고 하고 네. 참 이 뭐라고 해야 될지 우리하고는 참 악연이 많은 인물이다 뭐 이런 네네.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 미국 사정으로만 먼저 집중해서 네네. 보자면 볼턴 보좌관 해임 과정을 보면 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좀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지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해임 과정이 오죽하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전 세계적으로 됐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임 도중에 이제 강경한 스타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차가 빈번하다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흘러나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불화설이 불거지던 끝에 결국 2019년 9월 11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9월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존 볼턴을 경질하고 다음 주에 새 보좌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트위터로 해고를 당한 셈이에요. 우리 직장에서도 문자 해고 당하면 네. 그거 진짜 이거는 네. 아주 안 좋은 굉장히 맞아요.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많은 사항에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 이런 설명도 내놨고요. 근데 이제 존 볼턴 전 보좌관은 해임을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 언론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는 사임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반군 세력인 탈레반과 평화협정 협상을 위해서 탈레반 대표단을 대통령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빗에 초청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거세게 논란이 일면서 결국 무산이 됐었죠. 근데 이 일을 계기로 사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의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참모가 대통령을 이기려고 해서 그만둔다는 것도 참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좀 어려운 네. 장면인데요. 근데 볼턴 전 보좌관이 네. 회고록을 쓰면 네. 내가 왜 이렇게 회고록을 썼는지 그 그렇죠. 안에 담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회고록이 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되게 네. 퇴임한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약간 비밀스러운 내용이 많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좀 시간을 둔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이례적이다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위직에 있다면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17개월을 보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필요한 능력이 없다는 점이 우려됐고,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 국내 사안에 관한 사실들을 이제 나열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결정하길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고록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의 역사다라는 게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이래요. 네. 발간한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죠. 왜냐하면 11월 3일이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11월 3일까지가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를 맞춰서 책을 발간한 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굉장히 근데 트윗 해고라는 좀 경멸적인 그런 해고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볼턴이 해임 이후에 실제로 나는 적절한 때에 발언권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행보를 예고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내보낼 때 잘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끝이 거예요.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 관계라는 게 네. 이 서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두 명이 아니라서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막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또 다 등 돌리고 그렇습니다. 안 뽑아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근데 볼턴 전 보좌관이 폭로한 외교 문제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중국 관련 문제가 가장 크게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별국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홍콩에서 반송환법 시위가 정말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굉장히 묵인하는 태도를 한동안 보였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최근까지도 별로 관심을 보이질 않았는데요. 네. 중국이 강제 수용소 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작년 G20 회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네. 시 주석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볼턴 전 보좌관은 내가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선을 염두에 두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결정을 찾는 게 힘들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인권에 관심 없다라는 발언들이 다 재선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이렇게 G20 정상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다가 갑자기 재선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제력을 암시하면서 농부들의 표심이 미국 대선에서 중요하니까 미국산 대두와 밀 수입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크게 불거졌었습니다. 그 미국의 남부 지역의 네. 그 판벨트. 네. 보수주의자들을 레드넥이라고 네네.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서 농사 지으면서 네네. 그래서 여기 빨간. 빨간 네. 목 있는 데가 빨개진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렇게 보수주의자들을 부르는데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네. 자신의 지지층을 얻기 위해서 네. 중국이 농산물을 많이 사들여달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터키 관련된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터키 기업을 미국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터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관여돼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에 관련된 검사들은 다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이라서 그렇다. 나의 사람으로 교체되면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상 자신이 좋아하는 독재자들에게는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약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단임 대통령으로 이 사람은 끝나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인터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없다. 이런 네.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도 네네. 사실 그 맥락 안에는 이런 말들이 깔려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네.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전혀 없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는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랑 회담을 하다가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영국이 핵 보유국인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옆에서 지켜본 결과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볼턴 전 보좌관의 이제 회고록에 따르면 예. 그리고 핀란드에서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핀란드가 러시아의 위성국 중 하나입니까? 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뭔가 보고서가 다 올라가거든요. 아, 상대국 그렇죠. 정상에 대해서 대충 뭐 하는데 절대 안 읽는답니다. 아 그걸 안 읽어요? 안 읽는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줘도 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을 읽으려 하지 않고 좀 외교적인 이익을 자기 가족의 사익을 더 먼저 우선시하는 데 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회고록은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네. 뭐 회고록 출간을 막아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냥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되고 있고요. 지금 아마존의 경우 베스트셀러 순위가 있거든요. 네. 이게 발표되기 전부터 예약 판매로 1위에 오른 적이 있는데 올랐는데 그 이후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계속 1위였습니다. 아 계속 1위예요? 네. 엄청나게 팔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볼턴 전 보좌관이 이렇게 하면은 원래 선인세로 24억인가 뭐 받았다고 네, 하고 그렇습니다. 책 판매되는 속도로 보면은 네.
돈 적지 않은 돈을 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돈을 못 벌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 가처분, 그러니까 회고록 출간을 막아달라고 미국 법무부가 요청을 했지만 이건 기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 로이스 램버스 판사가 결정을 한 건데, 왜냐하면 여기 형사처벌에 직면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쭉 살펴봤더니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서 기밀을 공개해서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 명령은 지금 볼턴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금 법적 공방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면제를 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국 법무부가 계속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적 공방으로 가면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100억간 같은 데 들어가서 네. 국가안보부 장관 할 정도면은 기밀유지각서 같은 거 다 쓰고 들어가잖아요. 다 씁니다. 그래서 볼턴 보좌관도 시작할 때도 한번 썼고요. 네. 나갈 때도 한번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가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걸 또 써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기밀 사항을 허가 없이 유출하면 처벌을 각오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서명한 게 이게 언론에도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볼턴 회고록 초안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악관에 회고록을 내겠다면서 일단 초안을 제출했거든요. 이제 검토를 해달라고. 네네. 그래서 백악관이 이제 허락을 해줘야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처음 검토한 백악관의 그 NSC 직원이 한 번 봤는데 기밀사항이 너무 많았다. 최고급의 국가 기밀까지 포함돼 있었다라고 상부에 보고한 이메일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볼턴이 백악관 담당자를 4번 만나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수정사항을 정리하겠다며 노트 39장 분량에 빼곡하게 적어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기밀사항이 많아서 415군데 수정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문서로 건네줬다고 해요. 여기에 한반도 관련 내용만 110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원한 건 이런 거였다고 해요. 일부 문장을 삭제해라. 아니면 단정적으로 쓴 대목에 내 의견으로는 식의 표현을 추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기로는 네. 내 의견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볼턴 전 보좌관의 생각이라는 점을 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라라고 했지만 백악관 요구를 수용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표현이 수정이 됐어요. 근데 모두 수용한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볼턴 전 보좌관은 구두로는 책을 내도 된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밝히면서 출간을 강행했고요. 사람들이 기밀 유출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물어보니까 네. 기밀은 없다. 왜냐하면 백악관 측이 수개월간 검토를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냈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갈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근데 이 있습니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나중에 소송이 뭐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돼서 네네. 예를 들면 뭐 그 기밀 누설죄라든가 네. 이런 걸로 기소를 한다 그러면 나 네. 다 백악관하고 협의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은 네. 공화당도 난처할 것이고. 그렇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싫어한다고 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이 원했던 건 올 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 네. 증인으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갔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뭐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시간상 도저히 받아올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탄핵은 결정이 이제 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탄핵 청문회에는 이렇게 안 나오다가 이게 중요한 내용을 책에 실어서 책을 팔려고 한 것이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은 볼턴이 애국심보다는 돈벌이를 택했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의회 청문회를 그럼 하겠다. 그래서 증인으로 소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청문회를 해서 볼턴 전 보좌관을 부른다고 해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화당원입니다. 그 네. 입장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민주당에 협조할 것인가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입장이고요. 볼턴 보좌관이 이렇게 민주당이 비판하니까 실제로 내가 민주당을 도울 의무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글쎄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네. 정당 불문하고 네네. 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볼턴 전 보좌관이 이렇게까지 굳이 나오는 이유는 네. 그냥 단순한 뭐 악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나요?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그 부분에서요. 자기가 2014년에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썼던 회고록을 읽고 썼던 비평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담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게이츠 전 국방장관 위에 그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도 국방장관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도 여전히 국방장관을 지냈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현안을 세세하게 공개하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미국 지도부에 대한 혹평도 그 안에 담겼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논란이 많았고 비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때 이 볼턴 전 보좌관이 썼던 얘기는 게이츠가 배신자라고 불리겠지만 나는 은퇴한 공직자가 자신이 정부에 속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신문 기사나 급조된 얘기는 통찰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얕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그 회고록을 발표한 시점을 두고 비판들을 많이 했지만 기억이 신선할 때 나오는 것만큼 좋은 순간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그때 비평에 썼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진심을 다한 보좌진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라는 취지로 비평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유출자 처벌을 하는 것보다 귀를 열고 주변의 얘기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로를 담은 책이 또 출간된다고요? 지금 메리 트럼프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형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42세에 사망한 형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형의 딸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조카가 되는데요. 네. 메리 트럼프라는 인물이 7월에 너무 많지만 충분치 않은이라는 책을 출간한 예정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친인척이 내놓는 첫 번째 폭로성 회고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각종 추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책에 나오는 시점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 후보로 공식 추대되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딱 한 달 앞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도 굉장히 미묘하죠. 그래서 지금 일가의 내밀한 얘기가 폭로될 예상이어서 이것도 지금 출간을 막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었는데 역시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바우드워드라고. 네. 예, 정말 지난번에도 유명한, 예.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는 두 번째 이제 저서를 그 2탄입니다. 대선을 두 달 앞둔 9월 15일에 출간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 펼쳐지는 실상이 또 한 번 적나라하게 펼쳐질 예정인데 첫 번째 책은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안 했었잖아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인터뷰하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맞불성 회고록도 나온다고요? 사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책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번에 볼턴 전 보좌관을 이제 공격하는 내 의견을 말하자면이라는 책을 또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턴이 다른 참모들과 굉장히 잦은 충돌을 빚었고 갈등 과정을 많이 빚었다. 이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합니다. 회고록 전쟁이 전쟁입니다. 네. 아유, 참. 볼턴이 쏘아올린 회고록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는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일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에 강풍하고 거센 비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은 여기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